작년 20년도 12월 달에 제가 그 작년도 검단 신도시 1년 동안 그 과정을 종합 정리해서 드렸고, 오늘은 21년도 1월 달, 또 21년도에 그 검단 신도시에 있는 이벤트, 또 분양 예정인 상반기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들, 또 두 번째로 실거래가, 또 부동산에 지금 전매되는 사례들, 또 프라자 상가에서 분양하고 있는 중심 상가, 이주야 택지,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지 이제 거의 횟수로 3년 차인데, 저 방송 시작할 때 저희 사무실에 와서 투자해 주시는 부동산 투자자 여러분, 또 사실은 근처에 있는 제 카페나 제 동호 SNS 활동하는데 카페 그 부동산 사장님들 위주로 이 신도시 마지막 2기 신도시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픈을 했고 촬영을 하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뜻하지 않게 검단 신도시 뭐 분양을 받으셨거나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고 알게 돼서 보고 계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지도 않게 뭐 한 달에 적게는 뭐 한 2,000명에서 많게는 한 10,000명 정도까지 그렇게 그 채널을 제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한 그런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 방송을 시작한 취지가 제가 분양권을 하게 되면은 거래했던 매수자분들이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제 가격에 대한 불안감, 또 6개월 지나면은 또 그거에 대한 불안감,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를 저한테 전화 주셔서 상담을 하시고 찾아오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제가 한 달마다 이렇게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안심을 하지 않을까 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지금 벌써 이제 3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해드리고,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유튜브에다 물건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렇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희 사무실 저하고 저를 믿고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21년도 그 작년은 이제 12월 달에 얘기했으니까 제외하고, 올해 21년도서부터는 그 많은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21년도 6월서부터는 이제 호반 서밋 1차를 시작으로 해서 7월 달에는 옆에 금호 올림, 8월 달에는 호반 뒤에 있는 푸르지오,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밑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한신 더유하고 유승 한내들이 이제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스케줄대로 쭉쭉 진행돼서 돼 있고요. 21년도에는 상반기에는 또 이제 분양 예정에 있는 데가 이 1단계가 아직 그 분양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좋은 필지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1단계에서 여기 맨 밑에 있는 금성 백조가 상반기에 하지 않을까. 주목으로는 요 RC 3, 4 요 필지인 주상복합 뭐 작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데 미뤄져 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하지 않을까 싶고요. 호반 3차 모델하우스 건너편에 있던 호반 3차가 올해 상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고, 모델하우스 자리도 이제 필지 계약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요쪽에 AA 13-12 요 필지 두 개를 뭐 자이에서 그
민영으로 이렇게 분양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 확실한 스케줄은 안 나오는데 이것도 아마 올해 상반기에 그래서 분양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양을 한다고 하면 올해 상반기 기점으로 해서 아파트를 입주할 때까지는 분양하고 나서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선분양이기 때문에 2년 반 뒤면 검단 신도시의 1단계가 끝난다. 거의 입주가 다 끝나지 않을까 싶고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는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2년 반 동안에 입주가 검단 신도시 1단계가 완성이 된다. 여기 지구단위 뒤에 보이는 지구단위계에서 보이지만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지구단위계예요. 검단 신도시 총 1, 2, 3단계 7만 5천 세대 중에 1단계 거의 절반에 가까운 3만 4천 세대 정도가 2년 반이면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아파트 입주하기 전, 입주하면서부터 중심 상업지구 이쪽에 있는 프라자 상가들이 입주를 하게 될 거고 빨간 부분에 있는 신설역, 백일역사 주변에 프라자 상가들이 입주를 하게 될 거고 아파트 입주 스케줄에 따라서 입주를 하게 될 거고 아직 출발은 안 했지만 밑에 있는 법원을 중심으로 있는 근생 부지들도 올해 필지 분양을 입찰을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공급이 많아지는 시점이 될 수가 있어요. 작년 하반기에는 공급이 없었는데 상반기까지 있고 그러고 나서 작년 하반기 엑스 컴플렉스 위치 요 부분 신설역 옆쪽 요 부분에 롯데가 선정이 되면서부터 어마어마한 규모의 2조, 1조, 거의 2조 가까운 돈을 이제 쏟아 부어가지고 롯데가 선정이 되어서 그때서부터 또 상승 국면으로 건단 신도시 아파트들이 상승 국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차후에 대한 거는 이제 차후에 다 향후 전망을 1년치 전망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1월 달에 거래됐던 실거래가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2월 달에 후반이 금호 올림이 3건이 거래 신고가 됐고 후반 서밋 1차는 2건이 거래가 됐고 유송 한내들이 4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1월 달에는 금호하고 후반은 거래가 안 됐고 거래 신고가 없고 유송 한내들이 7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거래 신고 건수를 왜 계속 말씀드리냐 그러면 이제는 입주하기까지 아파트 분양서부터 2년 반이라는 선분양이니까 시간 동안에 가격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일반인들은 그런 건 이런 거는 알 필요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크게 보라고 하는 말씀 전체적으로 그렇게 거래가 되면 이게 거래가 어떤 때는 인기 있는 아파트 필지는 빨리 내릴 수도 있고 빨리 올라갈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비율대로 따라갈 수도 있고 투기과열지구가 되고 9월 달에는 거래 신고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서부터 했고 9월 9월 27일서부터인가요? 그때서부터는 이제 증빙 자료까지 10월 달인가서부터는 그렇게 그래서 거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큰 거래 제가 크게 거래에 대해서 지금 2년 차가 지나고 나면 그렇게 큰 이렇게 비중은 옛날처럼 비중이 있지가 않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은 조금은 거래를 저희가 많이 안 하고 있어요. 매매 거래를 너무 힘들고 이 노력에 비해서 돌아오는 저기도 작고 또 이쯤 되면 이제 이 검단 신도시 입주 장사를 하려고 주변에서 부동산들이 많이 들어와요. 저희 사무실 뒤편으로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막 이제 들어왔으니까 열정을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좀 빠지고 저희 손님들 것만 위주로 하고 있고 거래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 건수가 이렇게 달라진다. 실거래가 건수가. 그리고 금액이 프리미엄이 지금 후반 같은 경우는 뭐 3.5, 4억 뭐 금호나 후반 같은 경우 그렇게 되는데 상당히 거래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부동산 입장으로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이제서부터는 입주 5개월을 남겨놨죠. 5개월을 남겨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전세 시장, 전세 매물들 나올 겁니다. 저한테 전세 해달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그 아파트 투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손님들하고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해드리는데 좀 바쁘죠. 그래서 여기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을 좀 많이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이렇게 저희 손님들 것만 해드리고 지금서부터는 이제 조금 우리 같이 일하시는 실장님을 좀 모셔서 그분이 이제 전세 거래라든지 전월세 거래를 좀 전담을 하시고 저는 이제 투자 손님들 제가 뭐 우리 옆에 저보다 뭐 경험이 많은 우리 동생도 있지만 여동생이 저하고 이제 서포트를 하면서 저희 여동생하고 저하고는 이제 투자 손님들 위주로 이렇게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하여튼 제가 사무실에 많이 비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주시고 조금은 미흡한 면도 있는데 잘 꾸려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해서 우리 아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12월 달에 금호 올림이 3건이 거래 신고가 됐고 후반 서밋 1차가 2건이 됐고 또 유승 환매들이 4건이 됐고 한데 1월 달에는 후반 서밋이 이제 중도금 실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거래 신고가 없는 것 같아요. 7건이 이제 유승 환매들만 거래 신고가 됐고 마지막 후반하고 금호는 1, 2월 달에 마지막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분양권 명의 변경이 2월 달서부터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때부터 또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거래 신고에 대한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도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검단 신도시가 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입주 장사를 하려고 많이 들어오시고 후반이나 후반 서밋 1차나 금호 같은 경우는 이미 임대가 다 차져 있고 임대가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제 전월세 이제 입주 장사 하려고 많이 들어오시고 그 외에는 이제 프라자 상가 쪽으로 가셔서 상가도 많이 하시고 그러려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시고 이 검단 신도시의 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분양을 많이 하고 있고 공급이 계속 있습니다. 필지에 따라서 공급이 계속 있는데 상가 어렵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상가 하시는 분들한테 기존에 우리 투자 손님들 상가 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사업을 접고 빨리 접으셔라. 손해 보시더라도 빨리 접으시고 이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익으로 그 손실을 만회하라고 이렇게 상담을 많이 드려서 재작년에 우리 손님들 중에 그런 분도 계세요. 재작년에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갑자기 12월 달에 와갖고 번 돈을 가지고 상가한다고 보기부패 한다고 차려놨다가 1월 달, 2월 달에 코로나 와가지고 개처반이 됐죠. 그러고 나서 내가 항상 투자한 돈이 한 1억 5천 정도 투자를 하셨는데
손해를 보더라도 5천만 원에 상가 빨리 매각, 여러 매 매각을 하셨어요. 5천만 원만 그 보증금을 그 투자한 돈에서 건지고, 그러니까 보증금 3천에 인테리어 비용이랑 해갖고 권리금을 5천만 원 받은 거죠. 그분이 지금 제가 그렇게 그때 여름휴가 때 막 전화하고 상담한 기억이 있는데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 조금 지금은 저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이미 기존에 하셨던 분들 제가 그만 하시라고 그랬어요. 조금 뭐 이렇게 상가를 상업행위를 하시는데, 지금은 한 10년 전서부터 디지털 시대로 조금씩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기업들이 쿠팡도 나오고 11번가도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인터넷 그 홈쇼핑도 있고,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면은 지방의 오지까지도 다 그 택배가 가는 그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뭐 미국이나 뭐 호주나 이런 데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상태죠.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가 딱 와버려가지고 디지털로 전환되는 게 한 5년 동안, 7년 동안 될 그런 속도들을 1년 동안에 디지털로 전환이 돼버린 것 같아요. 소비 지출이 많은 5, 60대들이 홈쇼핑이나 저 같은 경우 저희 집을 봐도 그런 거 이용을 안 했었는, 그렇게 저도 이용을 안 하는데, 지금은 뭐 당연히 뭐 쿠팡 깔려 있고 또 알리 뭐 깔려 있고 아마존 깔려 있고, 여기서 주문하면 다음날 다다음 날은 오니까 늦어도 한 3, 4일은 걸리는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그 가정에서 쓰는 돈들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전환이 돼요. 기존에 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빨리 디지털로 전환을 하시라, 이런 손님들 제가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그 상가들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한 7년, 5년에서 7년 정도 전환될 그 속도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한번 맛을 봐버렸단 말이죠. 맛을 봐버렸으면 너무 편리하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에 대한 그늘도 있어요. 아마존이 미국에서 성장을 하면서 2017년도에 아마존이 어마어마하게 18년도에 성장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통 중간 유통업계가, 전통 산업들이, 관련된 산업들이 7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테크 기업으로 싹 몰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가 몰리면서 결국에는 정부에서는 그런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너무 없어져 버리니까 그 테크 기업 빼고는 성장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미국도 못하고 있어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와버려갖고 그거를 규제를 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 일자리는 날아가 버리니까. 그런데 속도가 아까 한 7년 저 빨라졌다 그랬죠. 더 공룡이 돼버렸단 말이죠. 세상의 흐름은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성찰도 있어야 되고 규제도 막 생길 겁니다. 정권이 바뀔 거니까. 그래서 상업 행위를 영업하시는 분, 제가 몇 분 해드렸는데 다 자영업, 본인들이 들어가서 그 상업 행위를 영위하실 분들이에요. 투자자권은 한 건도 안 해드렸습니다. 임대 맞추기 힘들 겁니다. 분명히. 안 그래도 임대 40% 공시를 난다 그랬는데 임대 맞추기 더 힘든 그런 타이밍이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 서울만 하더라도 우리 상권 하면은 명동 상권, 또 이태원 상권, 강남역 상권, 홍대 상권 쾌차만 되고 있어요. 그냥 와서 장사해라 그래요. 없어요. 안 돼. 이제 사람 많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안 가요.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됐다 그러면 또 없었던 일처럼 확 몰려갖고 할 거냐? 그렇지도 않아. 또 시간이 필요하겠지. 한 3, 4년에 걸쳐서 조금씩 오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반문화가 또 했는데, 반문화 사라질 것 같아. 외국에는 반문화가 없어, 우리나라처럼.
상가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려해야 될 게 그건 것 같아요. 부동산 사장님들이 상가 여러 개 해줬다고 좋아할 필요 하나도 없어. 임대 못 맞추면 전화번호 바꾸고 도망가야 돼. 먹은 거 다 토해놔야 됩니다. 지금 벌었다고 폭탄을 안고 있으면서 나중에 좋아할 수도 있지만 돈 쓰지 마세요. 펑펑. 나중에 돌려줘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임대가 안 맞춰지니까. 특히 검단 신도시 마지막 신도시 40% 공실 난다 그랬습니다. 1층에서 제가 보수적으로 봐도 40%예요. 거의 절반 이상 공실 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빨리 상업행위를 하더라도 임차인들이 오더라도 디지털로 전환되고 요즘에는 배달 안 하면 안 돼요. 배달해야 돼요. 결국에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 영위하면서 내가 물건 올리고 내가 옛날엔 다 했는데 밖에다가 걸고 어느 순간 네이버나 이런 게 다음이나 이렇게 물건 올리다 보니까 중간업체 신문사에서 쿠폰을 사야 되고 원투룸은 다방 주도권이 내가 아니고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이 내가 아닌 다른 업체 중간에 있는 테크 기업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농사꾼으로 얘기하면은 쌀 재배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축산업으로 얘기하면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소값은 막 높은데 소 키우는 사람들은 맨날 고생해요. 사료값 올라가니까 현금 빼고 다 오르고 있어요. 지금 원자재 값부터 다 오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끝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현금 빼고 다 오르는 거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어요. 2001년서부터 제가 2001년 결혼해서 올해 2020년 지나서 2021년이란 말입니다. 20년 됐어요. 결혼한 지. 화폐가 돈이 얼마나 풀렸고 시장에 화폐 가치가 국가가 발전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5배가 늘었다고 그랬어요. 돈의 가치가. 돈의 가치가 5배에 는 것만큼 물가는 올랐죠. 화폐 가치는 떨어졌죠. 그때의 인마 아파트 서현동의 아파트 34평이 한 2억 정도 간 것 같아요. 신도시들 아파트. 지금 20년이 지나고 나서 20억씩 가는 것 같아요. 10배 올라서 아파트 가격. 돈의 가치가 5배가 풀렸는데 주식시장으로 많이 갔어요. 그동안 안 갔어요. 갑자기 9.13 대책 한 3년 전에 나오면서부터 금리가 낮아지고 하니까 금리는 반대로 내려가니까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향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돈의 가치, 당신이 갖고 있는 현금, 은행에 있는 현금 다 휴지 조각됩니다. 작년 20년 코로나 때문에 한 해에 풀린 돈이 그동안에 풀린 돈만큼 풀렸어요. 올해 더 풀어야 돼요. 사회적인 현상 이렇게 금리에서부터 이렇게 보고 전반적으로 크게 보다 보면 이 실물 가격, 화폐 가치 거꾸로 떨어지고 나머지 다 올랐어요. 원자재 가격 다 오르고 안 오른 거 없어요. 금 가격도 말씀드렸듯이 다 올랐어요. 5배 이상으로. 금은 보수적이라서 거품은 없지만 그 물가 상승하는 걸 반영을 해주는 게 금값이라고 제가 기준으로 보고 있는 적인데 그래서 실물 가격들이 다 오르고 부동산 그 가격들도 다 오릅니다. 오르고 있는 추세고 덜 오르게 국가에서 막고 있어요. 국가에서 왜 막아요? 떨어지면 막습니까? 안 막습니다. 규제책이 막 나오고 양도세까지 너무 촘촘하게 규제를 해놨는데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자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큰 범위가 크지만 정확히 집어내면 아파트, 신규 아파트 중에서도 가장 돈이 되는 거는 신규 택지개발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 검단 신도시, 그 전에 판교, 위례, 다산, 파주 운정, 한강신도시, 청라, 송도, 예기신도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원에 광교, 동탄2 다 기본 2~3배 올랐어요. 왜 올라요? 정부에서는 공급은 싸게 해줘요. 다 쥐어짜서 싸게 해주니까 많이 올리지. 안 오르다가 갑자기 한 1~2년 사이에 팍팍 올라요.
적게 시간의 차이를 두고 어떤 때는 빨리 오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적게 오를 수도 있고 한강 신도시 공급이 많이 있으니까 완성되기 전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하다못해 여기 그 검단 신도시 앞에 있는 풍무지구 5,000세대란 말이에요. 대우 푸르지 1, 2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밀양기 때문에. 왜 오르느냐? 정부에서 규제하니까 폭락할 거다.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게 정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 뭐가 돼요? 미국처럼 대공황이 와요. 일본이 왜 잃어버린 30년, 20년, 30년 자산 가격 폭락한 거야. 환율 조정 잘못해서. 아파트 가격 폭락한다고. 우리나라 아파트가 좀 너무 좋아. 아파트 쪽으로 너무 더군다나 인구 뭐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의 가격이 있지만은 제일 방어 쉽게 하는 게 아파트란 말이에요. 폭락이 와? 갖고 있으면 되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제일 먼저 오르는 게 아파트 가격이란 말이죠. 그거를 다 경험했잖아. IMF 때. 닷컴 2000년에 들어와 닷컴 버블 돼가지고 조정받을 때. 또 리먼 브라더스 사태 왔을 때. 금리 한번 출렁했단 말이에요. 2015년 이명박 정부 말에, 박근혜 정부 초에. 그때 팔았던 사람들, 공포의 능력에서 팔았던 사람들. 남들은 돈 벌 때 자기만 계속 머리 쓴다고 팔아가지고 자산 가격만 폭락하고. 정부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자산 가격이 폭락이다. 풀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를 방어를 해준다. 정부에서. 미국 같은 경우 봐봐요. 양적 완화 해주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막 헬기에서 그냥 돈을 뿌려가면서. 이전으로 위기가 왔을 때 양적 완화를 해주는데 복구가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면 또 돈 빨아들이고 조정을 해주잖아요. 국가라는 그 기관이 큰 기관이 기업은 할 수 없잖아요. 요번에 코로나가 왔는 데는 계속 풀어야 되고 했는데 거꾸로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그런지 빨리 회복되고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사정으로 보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상가를 얘기하다가 이게 이제 자산 가격까지 왔는데 금리, 또 환율, 그 다음에 변동성,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는데 그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검단 신도시의 향후 전망은 내가 검단 신도시는 항상 택지개발지고 이상되는 신도시는 계속 한 분기별로 뭐 반기별로 여기 교통망이 연결되고 이렇게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됐으니까 국토 종합개발에 들어가 있으니까 교통망도 연결해줘야 되고 이러다 그게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임팩트가 된단 말이죠. 가격은 싸게 분양해줬잖아. 그러니까 두세 배 오를 수밖에 없는 거지. 어디가 갖고 두세 배로 오르는 데가 어디 있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옛날같이 지금은 다 상한제지만 상한제를 실시해갖고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분양가 4억밖에 안 해줬어. 벌써 피만 입주도 안 했는데 3.5억 4억이래. 그냥 준 거 아니야. 검단신도시 작년 재작년에 분양을 했는데 가지도 않았어. 길 거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 사라고 해서 사지도 않았어요. 모르니까. 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샀단 말이죠. 그거를 투기꾼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 분양이 안 된 걸 샀으니까. 근데 규제한다 그래갖고 딱 막아놓고 그랬어. 팔지도 못하게. 언제? 미국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들어갔단 말이야. 트럼프 행정부 들어설 때 금리가 올라간다고 예상을 해서 우리나라 주담대가 막 올랐어요. 거꾸로. 근데 트럼프가 돈을 금리를 낮췄단 말이에요.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옆으로 빼야. 제로 금리를 계속 3년 동안 했고. 바이든은 트럼프 정부 말기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작년에 정권 말이 되면은 좀 보수적이고 정권 초가 되면은 급진적으로 좀 풀어요. 돈을. 개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지금 내년에 총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올해는 제가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뜻하지 않게 코로나 상황이 돼갖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극심한 일자리가 날아갈 거고 현금이 실직 조각이 될 거고 거리에서 맨날 뉴스를 보면은 이제 잡범들이라고 그러죠. 경기가 불황일 때 나타나는 그런 그 생계형 범죄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주변에서 그래. 돈을 빌려주면은 안 갚는데 당연시하게. 돈이 안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국가에서 소상공인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지원을 해준단 말이야. 소상공인들은 거의 중산층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장사하시는 분들. 중산층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엄청난 불황이 오죠. 20년 불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더 무서운 거란 말이지. 국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뭐 아파트 가격이 이제 뭐 폭락하고 순진한 건지 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응? 지금은 누군가가 한 게 아니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쭉 뭐 주가가 3,200을 갔다고 뭐 1,400까지 떨어졌잖아.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3,200을 갔다고 조정이 되겠죠. 항상 거품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쭉 가야 되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계속 돈을 풀어야 될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 말서부터 양도세의 끝이 어딘가. 양도세 벌써 말 나오잖아. 완화한다고. 하반기 때는 아마 전반기 때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나서서부터 말이 나오고 양도세 완화에 대한 거 논의가 될 겁니다. 돈이 안 들고 있어요. 없는 사람들을 내가 양극화 너무 심해진다 그랬죠. 돈이 안 들면 제일 먼저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가가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없는 사람들, 서민들이 피해를 봐요. 현상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피해를 본다는 말이죠. 없는 사람, 없으신 분들이.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돈 조금 벌었다고 펑펑 쓰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빵빵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조금씩 보험료라든지 생각하고 아끼고 아껴 써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삼가 투자하시는 거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은 현금을 보유하시고 올해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 부동산은 직간접적으로 그 국내 GDP 총 생산의 한 7-80%를 차지합니다. 경기가 살아나려면 부동산을 안 건드리고는 살아날 수 없는 구조예요. 국가 시스템 자체가. 돈 버는 사람들은 테크 기업들만 돈 벌어가고 있어요. 이익 공유제라고 그래갖고 정부에서 말이 나옵니다. 이게 왜 나왔을까라는 그 추리를 해보고 왜 나왔을까? 사회 현상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사회주의라고 욕할 것만은 아니야. 전통산업의 7만 개가 사라져버렸는데 아마존 테크 기업 하나 때문에 이게 2018년 통계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2020년도에는 한 20만 개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피해는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존에 가고 클릭해갖고 상품을 산단 말이죠. 왜? 편리하니까. 거부할 수 없는 대세란 말이에요. 환경이고. 조금은 깊은 생각을 해보고 우리 되돌아와서 검단 신도시는 어떻게 될 거냐. 검단 신도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입주가 5개월 남았는데 긍정적인 임팩트가 있을 거고 부정적인 임팩트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은. 이 긍정적인 임팩트는 뭐냐면 올 상반기 때 GTX D 노선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GTX D 노선에 관계되는 그 지자체가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하고 인천시란 말이죠. 인천시는 내가 봤을 때는 검단 신도시 때문에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기본 노선은 인천 경기도 서쪽에서 동쪽에서 서쪽 하남시에서 김포시를 연결하는 게 기본 그 컨셉이고 서울을 관통해야 되고 서울의 입장, 경기도의 입장 다 달라요. 다만 김포시의 인구가 좀 적다 보니까 전철 5호선 확장 그나이처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는 김포공항은 확실한 거고 경기도에서는 부천으로 해갖고 하는데 부천은 이미 부천 운동장에 GTX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송도 가는 게. 그래서 김포공항, 여의도라든지 영등포라든지 통해서 강남 통해서 하남시까지 가는 게 기본 노선이 될까? 그 노선이 발표가 올해 상반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긍정적인 요소라고 그랬는데 그게 긍정적인 요소, 그거는 이제 더 상승시킬 수 있고 심지어는 지금 상황이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긍정적인 면이고 부정적인 면은 또 뭐가 있느냐면
공급이 많아. 공급이 많다는 얘기는 이 우리가 신도시를 이렇게 완성되는 과정을 보면 이제 검단 신도시는 이제 입주 출발이니까 올해 한 해 동안 일어날 일을 보면 물량이 많기 때문에 분양할 당시에 일어났던 현상들이 입주할 때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 동탄 신도시나 송도에서 입주할 때 입주 물량이 많으면 분양할 때처럼 똑같이 미분양 날 때처럼 뭐 마이너스 P가 나오고 뭐 이런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전월세 시장도 저희가 입주할 때 보통 신도시 입주할 때 분양가의 한 60% 선에서 공급이 많다 보니까 전세 시장, 월세 시장 그런 기본적으로 안 좋은 그런 패턴이었는데 작년도에 전월세 그 임대차법이 통과가 되면서 제가 전세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입주장사를 안 하니까 요즘에 옛날에 5% 상한선이었는데 2.5%인가로 줄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억 전세가 되면 5%면은 그 전세 상한율이 5%면은 3억이면 3천만 원, 1,500만 원 올리는 거예요. 거기서 2.5%면 1,250만 원, 1,500만 원에 750만 원인가? 그러면은 계약서 쓸 왔다 갔다 전화 통화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인하고 세입자 간에는. 이게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게 형성됐던 전세가가 집주인들이 낮게 내놓느냐. 낮게 내놓으면은 그 다음에 보통 그러고 나서 입주하고 나서 2년 차가 되면은 전세가가 회복이 되고 해갖고 2억 가던 게 전세가가 4억이 되고 막 이랬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근데 작년에 그 전월세 임대차법이 통과가 되면서는 이 전세도 이제 싸게 못 넘은 거야 이제. 공급이 많으니까. 여기서 많이 처음 가보는 길을 또 가보는 거죠. 혼란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거는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면이 또 있습니다. 서울서부터 전세가 품귀 현상이 나고 전세가 없다. 그거는 또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흔들릴 거다. 전월세 그 시장이. 그래서 흔들리는데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뭐 어떤 거냐면 기존 집을 처분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전세도 생각만치는 많지 않을 거다. 근데 거기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데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게 되고 한 타임만 지나면 돼. 그러고 나서 뭐 다른 신도시들 보면 한 2년만 지나고 나면 가격 회복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오르잖아요. 돈이 많이 풀린다는 생각. 정부에서는 가격을 잡는다고는 하지만 가격을 폭락하는 거는 절대로 용서를 못한다. 정부 정책상. 왜? 장기 불황으로 들어가는 시발점이 자산 가격의 폭락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규제책을 풀든지 이렇게 해서 방어를 할 거다. 정부에서는. 양도세.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올해 하반기가 되면 양도세에 대한 완화 논의가 나올 거다. 정치적으로. 그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왜? 정권 우리나라 말기예요. 지금. 정권 말기고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9.13 대책이 왜 강화책으로 나왔는데 규제책이 할 것도 없어. 더 이상 이제 손댈 것도 규제를 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규제가 심하냐면 거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해놓은 거예요. 두세 채 있는 사람들 전화 많이 와요. 저한테. 어떻게 잔금 능력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팔아야 되지만 능력이 된다면 빚을 얻어서라도 갖고 갑시다. 언젠간 풀리게 되고 안 올랐던 것도 갑자기 1, 2년 사이에 막 폭등합니다. 어디에요? 신도시. 큰 그림을 보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전월세 시장에서 어떤 입주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는지 막 오르기 시작해요. 틀림없이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호반 3차례든지 여기 자기가 가져갔는데 자이래든지 분양할 때는 신문에 날 거예요. 로또 분양. 거기다가 여기 뭐 GTX D라든지 5호선 노선 확장들 이런 임팩트들이 가격을 많이 상승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지방 혁신도시보다도 못해. 서울 바로 옆인데. 마곡에 대해서 입주하시는 분들, 마곡 그 서울 판교, 경기도 판교, 서울 마곡, 응? 뭐예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서울시장이 누가 됐던 이 마곡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마곡의 배후단지가 어디예요? 검단신도시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양질의 직업, 직장은 마곡하고 판교, 경기도, 서울에 다 있습니다. 지방에 천안 이남은 벌써 대학 교수들이 할 일이 없어요. 맨날 고등학교 가고 학생들 모집하는 거 다니라고 난리예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다 대학 졸업하면 지방에서 어디로 와요? 다 경기도로 오잖아요. 서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구가 뭐 집값이 폭락하더라도 덜 오른 데는 오를 거고 많이 오른 데는 조정이 될 거고 그런 전부 다 그런 게 아니고 또 전부 다 나라 전체가 폭락하면 그냥 갖고 있으면 되지. 한 3, 4년 지나서 긍정적인 우리 수출이라든지 경제 환경이 긍정적이잖아 매우. 그러면 지나면 또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그때를 기다리면 되지. 거기서 겁나가지고 판다 그러고 전화하고 종부세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1년에 아파트 여기 이런 데는 2개 갖고 있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화해갖고 종부세 뭐 얼마 나 종부세 좀 내봤으면 좋겠어 나는. 많이 좀 겁낼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격이 많이 높아졌고 아파트 가격이 10억 이상 됐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세도 6억 이상 6억 이하 6억에서 9억까지 2% 9억 이상 3 지금은 이제 뭐 10억, 15억, 그 다음에 그 이후로 1, 2, 3%가 될 수도 있지. 조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산 가격이 변동이 있으니까. 그 기준이 변해야지. 2000년도에 2억 된 아파트가 20억이 됐다면 10배가 올랐어요. 돈에 간 돈은 5배가 풀렸고, 돈의 가치가 작년 1월,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또 그만큼 풀렸고, 우리 손님들 이거를 보시는 사장님들, 투자자분들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 화폐 가치 떨어진 거 해지를 했다고 봐야지. 가격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서울 사람들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비해서. 이제 해지 정도도 안 됐다고 봐요. 상승할 기여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겁내지 마시고 조그만 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금리도 보고 공부도 좀 많이 하셔야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공포심이 없어지고 뭐 그런 거 한다고 그러면 또 뭐 팔라고 난리야. 작년에 코로나 오니까 막 판다고 난리 나는데 팔고 나서 또 할 거 없으니까 또 산 사람도 있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좀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 그러잖아. 좀 이렇게 좀 좋은 정보, 부동산은 정보인데 상담하고 해서 좋은 거 해주고 그러고 의리라도 있어야지. 투자 물건 그것도 뭐 어렵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소개해줘갖고 매매시켜주고 팔아드렸더니 결국에는 팔 때 되니까 그 돈 100만 원 때문에 다른 데다 팔아먹고. 물론 제 손님들 중에 아주 극히 일부지만 이런 얘기까지 하기는 제가 좀 뭐하지만 그런 의리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뭐 재산증식이 되고 어디 가고 무슨 사회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겠어요.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잘 돼서 되는 거예요. 몇 천만 원 그게 투자 수익 나게 해줬더니 몇 천만 원 뭐야. 지금은 몇 천만 원이지만 옛날에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1, 2억씩 내줬단 말이에요. 막 전화해갖고 괴롭혀 7천만 원 프리미엄일 때 그거 팔지 말라고 입주해갖고 가져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뭐 여기 뭐 떨어질 것 같다는 놈 전화해 그거 못 팔게 해줬어. 1년 지나니까 이제 피가 한 1억 3천 정도 되니 3, 4천 되니까 막 전화해갖고 안 팔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팔지 말라고 그랬는데 판대. 내가 팔아드릴게 했더니 다른 부동산에다 팔아먹고 그 수수료 200만 원 때문에 전화가 와서 나중에 검단신도시 투자한다고. 전화하지 마세요. 내가 사모님 같은 그 분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런 분들하고는 내가 거래를 하면 안 돼. 서로 지킬 건 지켜가면서 고마워해야지.
그렇게 돈을 벌어줬으면 끝이란 말이죠. 좀 의리 좀 지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일주일마다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다 분양하는 거 포스팅을 해. 한 5년 동안 해왔어. 부동산한테 관련된 것도 많이 블로그에다 올리고 이렇게 또 소식도 전해드리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조금은 안 지켜도 돼. 나도 이미 내가 뭐 여기 거래해갖고 수수료 받아갖고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나 투자자분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투자해드리고 그 이익 남겨드리고 거기서 고맙다고 50만 원, 100만 원씩 그 식사하라고 주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워낙 바쁘니까 점심 같이 먹으러 갔다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식사 뭐 몇십만 원씩 봉투에 넣어갖고 저한테 주시고 감사하게 받아. 내가 해줬으니까 그만큼 이익을 남겨주시고 부동산에 눈을 뜨게 해주고 다른 데 가고 여럿이서 투자해갖고 해. 나는 나대로 부동산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고 이미 뭐 10년 이상을 해왔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했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돌아다녔고 전국에 내가 안 가본 데고 서울 시내 곳곳마다 골목골목을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다 가봤고 전국에 웬만한 읍면 다니는 내가 옛날에 부동산 보일러 대리점하면서 관리하면서 다 다녀봤고 유통업 할 때도 경기도 뭐 수도권 거의 다 골목골목 다 다녀봤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 기준대로 그 부동산 투자하는 거를 종목을 골라서 해드리면 지금 뭐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수익을 내드리고 하면 나도 고맙고 그분들도 고맙죠. 그 전에는 1억, 2억을 남겨드렸단 말이죠. 그분들이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했는데 계약서 100개, 200개 쓴 사람하고 1000개 쓴 사람하고 다릅니다. 시장을 보는 것 자체를. 좀 의리도 좀 지키고 돈 100만 원에 그거 가가지고 나하고 인연 끊고 나면 어디 가고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안 되는데 새해 초부터. 하여튼 올해 1월 달에 제가 1년 동안 검단 신도시에서 대해서 1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부정적인 면을 내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그대로 나타날 거다. 자꾸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하시러 오는데 제가 바쁘니까 또 월말에는 바쁘고 이러니까 연출하고 이렇게 하는데 같이 저도 상담을 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손님들하고 내가 보면 다 알 수는 없어. 이 부동산은 지역적이라서 잘 알 수가 없어요. 돌아가는 거는 그쪽 가서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돼. 자, 이렇게 해서 검단 신도시 1월달 소식은 또 올 2021년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항상 저랑 같이 해주시는 우리 투자자분, 손님분들, 사장님들, 사모님들 또 그 검단 신도시 근처에서 뭐 또 제 이 SNS를 통해서 저희 카페나 이런 데에서 같이 저 이 방송을 보시는 부동산 사장님들 투자하십시오. 올해는 투자 환경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작년에 투자했던 게 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올해 또 투자해 놓으면 그게 내년에는 또 돈으로 돌아올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나한테 오는 게 없어요. 올해는 부동산 업계가 거의 보릿고개가 될 겁니다. 이미 다 규제를 묶여서 해먹을 것도 없고 냉각기 바닥을 칠 수밖에 없고 바닥이 왔다는 신호는 또 긍정적인 면으로 새로운 출발이 돼서 완화책도 나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넓게 보시고 크게 보시고 또 포트폴리오는 뭐 부동산 한 달에 주식 안 하고 주식도 해주세요. 주식도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하세요. 부동산 공부하시고 같이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시켜서 위험에 대해 해치기를 하시고 금액을 좀 해보시고 감사합니다.